겨울에 파도 소리 들으니까 시원한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해양수산부가 함께하는 시원한 바다 특집 시즌2입니다. 슬기로운 바다 생활 어서 오션. 자, 오늘은 바다 하면 빠질 수 없는 여행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션. 반갑션. 아니, 누가 알려주셨어요? 네, 어디서 봤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또 한 소리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우 반갑션. 아주 호흡이 딱딱 잘 맞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해양정책실장님 모셨는데 지난주에 수산정책관과 함께 또 맛있는 다양한 수산물 얘기 나눴거든요. 네. 해양정책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어떤 얘기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네, 해양정책실은 이제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들 바다 하면은 많은 국민들 해수욕장 또 생각하시고 예. 또 서핑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바다가 이렇게 이제 레저와 여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이제 레저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바다에 또 많은 또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예. 해양 바이오라든지 그런 이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바다와 관련된 산업을 진흥하는 업무하고 있고 예. 또 바다라는 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해양 생물들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도 또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바다가 또 기후 변화의 이제 조절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런 이제 이 바다를 이용한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업무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세계의 바다라는 게 지구의 바다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바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과 국제 협력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이제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안 국가 도서국가들과 같이 이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이제 많은 ODA 사업, 개발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아시지만 지금 이제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예. 정부 또 부산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사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또 소중한 한 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쌓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많은 또 유치 활동을 지금 또 하고 기울이고 계시군요.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해양정책실에서 하는 업무만 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또 핵심적으로 다뤄볼 이야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요. 그 전에 퀴즈가 나가야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퀴즈.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오션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K 마리나 루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마리나는 해양 스포츠나 레크레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이 정박한 항구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해변의 종합 관광시설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한국형 마리나의 일주 코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마리나 루트, 이것을 타고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재벌 3세의 초호화 취미생활로 인식되던 이것 유람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룻밤, 여기서의 프로포즈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K마리나 루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번 홈트, 2번 타투, 3번 요트, 4번 요구르트. 탈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1번 홈트, 2번 타투, 3번 요트, 4번 요구르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실장님 힌트 하나 얹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노래요? 네. 어떤 노래요?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끝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트로트가 저는 좋습니다.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트가 나는 좋아. 이거 반복되는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번 홈트, 2번 타투, 3번 요트, 4번 요구르트입니다.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하고 계신 업무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칸쿤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이 칸쿤이 제가 아는 그 멕시코의 관광지 칸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칸쿤은 뭔가요? 뭐 잘 아시지만 칸쿤이 원체 또 이제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은 휴양지 1위로 꼽혔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사실 이 우리나라 해안 또 해양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데 해양을 중심으로 이제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쉴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복합적으로 한번 집적해서 우리 유명한 이제 K 컬처 컨텐츠와 융합해서 진짜 이제 한번 세계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 해양을 치면은 뭐 먹을 때는 어디로 가고 놀 때는 어디로 가고 이게 조금 분산돼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복합적으로 네네. 그렇게 만든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칸쿤 가면은 거기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사실. 저도 사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뭐 저는 이제 요즘은 원체 또 여행지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쵸. 또 이제 유튜브도 있고 맞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쭉 보니까 그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이 또 가본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지로도 간 직원들도 있고 맞아요. 또 뭐 그래서 또 많이들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제 주변에도 신혼여행으로 칸쿤 가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지. 그리고 한국형 칸쿤이 생긴다면 어떤지 더 궁금한데 그 기존의 해양 관광 도시들 국내에 있는 네. 그런 도시들의 특징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해양 관광 도시들은 사실 이제 기존 도시 기능에서 하나씩 좀 기능이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같으면은 부산이 이제 원도심이 있다가 이제 해운대가 생기고 또 이제 또 광안리 생기고 네. 거기다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돼서 사실 가면은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이제 또 아무래도 해안이 있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개발돼 있지 못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자연과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또 무시돼서 또 원래 사시던 또 주민들하고 또 마찰 문제 그런 것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해안권의 각각의 이제 특성을 살려서 그 현지에 맞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같이 이제 지자체와 같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민간 기업과 같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제 수립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형 칸쿤이 될 이 대상지도 후보군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같이 뭐 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한국형 칸쿤 이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가 생긴다면 국내 내국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해외 분들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한국의 해양 레저 관광의 거점이 생겨난다 하면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이 요트나 보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고 해요. 요트를 타고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루트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K 마리나 루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사실 이제 뭐 요트 사업들이 뭐 요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뭐 어느 특정 도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두 시간 이제 요트 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거점형 마리나를 구축하고 거점형 마리나를 있는 정거장 기능에 이제 바다역을 만들어서 우리 요트를 타고 한번 또 전국을 일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여름 휴가 같으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3, 4일 정도는 요트를 타고 뭐 이번에는 한번 동해안 쪽으로 갈까 이번에는 서해안 쪽으로 갈까 그렇게 한번 그런 마리나 루트를 한번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트라고 하면 제가 막 얼핏 듣기로도 뭐 3억이니 10억이니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뭐 재벌 혹은 부자들만 취미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 뭐 국민들 당연히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도 요트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그 요트 여행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부산이나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데 뭐 1시간당 한 2, 3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하면은 같이 요트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여행지에 이제 좀 머무는 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K 마리나 루트를 하면은 뭐 장시간 그렇게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요트 대여업도 활성화돼서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요트는 자동차처럼 사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공유 경제 시대가 요트도 네. 그러면은 요트도 앱을 통해서 예약해서 한 3시간만 이용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네네. 자, 바다 여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크루즈 여행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되어 왔다고 들었는데 재개된다고요,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크루즈 정상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정상화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크루즈 입항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 3월부터 아마 금년 3월을 시작으로 금년에 한 150항차 정도 입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수부에서도 혹시 이런 크루즈 여행 재개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 특별한 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동안 사실 크루즈 입항이 중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자면 이제 통관 절차, 출입국 절차 또 검역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관계기관들과 지금 TF를 구성해서 적극 협력해서 이제 저희들 본격적인 입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못 해본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전 크루즈 여행도 못 해봤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크루즈 여행 이제 재개가 되니까 예. 간다면 예. 실장님은 저한테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해외 뭐 크루즈가 유명한 데가 뭐 사실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많이 가시는데 예. 거기 사실 뭐 좀 가격이 또 부담되시면은 사실 국내 크루즈도 지금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나잇 크루즈가 있고 지금 크루즈선들이 또 입항하는 주요 입항지가 부산이라든가 여수, 인천, 속초, 제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쪽에서 또 이제 단기 크루즈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여행은 좀 다릅니까? 제가 전혀 안 해봐가지고 크루즈 여행 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입니까? 네. 표현을 들으니까 또 안 가볼 수가 없겠는데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일부에서 난방비 얘기할 때도 예. 기후변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이 기후변화, 이상기후 뭐 등등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걱정되는 우리 바다의 이상기후로 인한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북극 한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바다에서 비롯된 건데 아하. 이 북극 한파의 원인이라는 게 북극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이제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빙하가 잡아두었던 북극의 강한 한파들이 사실 풀리면서 그게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추운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 그리고 또 남극에 사실 빙하들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한 58m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58m가 올라가면 사실 서울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사실 태풍도 예전보다 태풍 같은 이상 기후도 예전보다 빈발해지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대비 예방책도 마련을 하실 것 같은데 K 오션 워치 프로젝트가 뭔가요? 이제 그런 기상 이변에 그런 이제 그 해양으로 인한 바다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예측을 정밀하게 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또 즉시 예보할 수 있는 그런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연안 바다에다가 과학적인 측정망, 관측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예측을 정밀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이상 기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재해 위험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연안 예측 정밀도가 좀 오차가
꽤 있습니다. 예. 한 300m 오차를 10m 오차 범위 내로 그렇게 보정을 하고 예측 정확도도 지금 한 78% 수준인데 그걸 85%까지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퀴즈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드리고 관련된 얘기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K 마리나 루트에 대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해변의 종합 관광 시설을 이루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형 마리나 일주를 위해서 이걸 타고 전국을 쫙 일주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재벌 3세의 초호화 취미다,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K 마리나 루트의 핵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홈트, 2번 타투, 3번 요트, 4번 요구르트입니다. 우리 6768님께서는 저 이 자격증 취득했는데 아직 갖고 있진 않습니다. 비쌉니다 하시고요. 0332님 그거 엄청 비싸다면서요.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탈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좋긴 한데요. 7270님 그러면은 이것도 오리보트처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98님 저는 가난해서 이건 남 얘기처럼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워낙 인식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네.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한국형 칸쿤이 생기고 이 종합 해양 관광 레저 도시가 생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뭐 K 마리나 루트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은 지금 사실 요트 저렴하게 한두 시간 뭐 한 시간에 한 2, 3만 원 해서 사실 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요트를 굳이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렇게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형 칸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해양 레저 도시 안에서 충분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이번에 코로나 당시에 해외로 많이 못 나가니까 결혼한 분들이 국내에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국형 칸쿤이 미리 있었다면 와 완전 대박 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지 않으셨나요?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야,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잘 구성을 해주시면 우리 또 국내로 신혼여행도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뭐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처럼 요트로 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뭐 저의 관심 사항이 아니라서. 네. 지금 공무원은 좀 돈을 멀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 요트를 빌려주면서 또 그렇습니다. 돈을 창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실장님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실이니까. 아닌가요? 네. 요트를 가지고 계시진 않죠? 아이고 없습니다. 예. 네. 또 소유주들을 위한 정책도 언젠가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네. 우리 질문 주신 청취자분은 또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여름 바다를 찾는 국민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번 여름 국민들에게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추천하고 싶은 해양지나 아니면 레포츠 같은 거 있으면은 추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한국형 칸쿤이나 뭐 K 마리나 루트가 아직까지 이제 지금 구상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추천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휴양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해수욕장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또 해수욕장 중에서 또 괜찮은 해수욕장들이 꽤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여유롭게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지자체들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한적한 해수욕장을 저희들 5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강원도 삼척에 소나무숲과 이제 바다가 어우러진 원평 해수욕장이라고 그런 데가 있고요. 예. 뭐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저 몽돌이 저 파도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일품인 여차 해수욕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50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50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바다 여행 일정 만들기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얘기 듣다가 궁금해지는데 한국형 칸쿤 K 마리나 루트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지금 한국행 칸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년까지 27년이요? 네. 오, 네, 불과 얼마 안 생각을 하고 남았네요.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속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근차근 또 추가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